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얘기는 개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네. 대표가 어제는 베이징에서 바로 개헌 얘기를 크게 꺼냈다가 오늘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잘못된 것은 잘못한다고 하고 끝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개헌 관련 얘기를 다시 도로 안으로 들여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당의 이런 대표가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태도를 바꿔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요, 보세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면 얘기했다가 바로 이렇게 다시 도로 들이기. 예, 2014년 6월 달에 말이에요. 새누리당 중앙위원 대상 특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에 빠질 기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에 빠진 권력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런 기미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느냐. 권력 서열 2위부터 9위까지는 모두 PK 출신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바로 다음날 자기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시간이 좀 남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자, 어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저걸 했어요. 습관성이다. 물론, 예? 습관성이다. 습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습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과거 농담이 아니라 전례가 있다. 이게요, 전략이라면 이건 전략 빨리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이분이 뭐 세간에 알려지긴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꿈을 꾸려면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큰 꿈을 꾸는데, 예. 아니,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다음날, 이게 너무 나갔다든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아셈 외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저의 불찰로 죄송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면, 이거는 리더십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예. 가장 실수한 게, 예. 왜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 아하. 정말 웃기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의 국가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동을 거는 논의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논의 위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당의 책임자로서는 당연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발언했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예. 이걸 보니까는 정말 형편없는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야가 이러한 개헌 논의에서 보이는 자세에 있어서 예. 굉장히 중대한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개헌을 해야 되지? 어떤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대로. 그리고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시기를 정해서 원칙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국민에게 묻고 하는 이런 민주적 논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시킨 이런 정치는 네. 또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요, 저 김 교수님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개헌을 논의해보자라고 전 여당 대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원 집정부제 그것도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다. 이거는요, 예. 본인의 속마음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의 권한보다 이원 집정부제라고는 하지만 훨씬 셉니다.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는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세거든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그래서 제가 예. 어제 채널 A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게 본인이 결국은 그런 식의 시스템에서 총리를 하고 싶다는 얘기의 간접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전 해석할 수 있는 오히려 소지가 대통령이 있다라고 아니라 난 봤어요. 총리하고 싶다. 예, 예.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구체성을 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다시 뒤집으면 교수님 말씀 맞다나 국민들한테 개헌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나 이런 게 좋다 이것까지 다 얘기해 놓고서 예? 다음날 이거 걷어들이면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은 뭐가 되며 그렇네요. 이거 진짜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야. 구체적인 그러한 케이스를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저질러 놓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구체적인 그러한 개헌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오스트리아식까지 나오면 어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기가 뭘까?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개헌 논의는 이렇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계에 거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세월호 이후에 국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 실종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담아내서도 역시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면 여야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얘기를 여야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헌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절박성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절박한지 안 한지도 우선 논의를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이게 거죠. 개헌이라는 게 권력 구조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만일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손볼 구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개헌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권력 구조만 얘기하는 것도 전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이분이 이게 권력 구조를 바꾸면서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 거 아니에요? 예?